안녕하세요. 오늘도 힘겹게 암과 싸우고 계실 분들 생각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빨리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없어서 미리 준비한 대본을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암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와 병원 치료를 받지 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현재 항암 치료 중이신 분들, 항암제가 이제 안 되거나 부작용이 너무 심해서 항암을 중단하신 분들, 그리고 항암을 할지 자연치유를 할지 고민이신 암 환자분들, 이미 암을 완치한 분들, 이 모든 분들께 필요한 정보를 드리고자 유튜브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유튜브에서 쇼츠가 생긴 후로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나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암과 무관한 영양사 분들이 암 환자들에게 그저 골고루 섭취하라고만 하는 꼴을 두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양사는 의사가 아닙니다. 단언컨대 암에 관련해 저보다 모릅니다. 영양사는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도록 식단을 짜는 분들이지 몸에 안 좋은 것들을 안 사용해서 식단을 짜는 분들이 아닙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좋은 것들을 먹어서 건강한 게 아니라 안 좋은 걸 안 먹어야 건강하다라는 걸요. 암 환자들에게는 필수 상식이잖아요. 또 유튜브에는 모 사설병원의 영양사들이 암 환자들에게 빵과 딸기잼, 우유를 추천하는 충격적인 영상들도 있습니다. 잼에 과일 이름이 들어가서 과일이 들어갔으니 몸에 좋은 거다라고 추천하는 건가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지 않고서야. 암 환자 여러분, 시중에서 파는 잼은 암 환자에게 아주 안 좋은 설탕과 액상과당이 주 재료입니다. 그거 다 백색 음식과 가짜 음식의 대명사잖아요. 우유에는 IGF-1이라는 성장인자가 함유되어 있어서 성장기 어린이에게는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되지만, 그런데 암 환자한테는요? 암 환자에게 우유는 암세포를 성장시키는 독약인 것입니다. 이런데도 아무 정보들이나 보고 실천하시거나 또는 아니 식이요법이 암 환자에게 효과가 있기는 한 거야? 이러면서 의심만 많아지면서 흔들리실 건가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암 환자분들은 다시 몸을 정화해야 한다고 말했었죠. 투병 중이라 심란하실 텐데 어렵게 말하면 이해하지 못하실까봐 정화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공부한 용어 그대로 말씀을 드려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암 환자의 몸은 산성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염증 체질로 되어버렸다. 바꿔 말해서 암이 잘 자랄 수 있는 몸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속은 알칼리성으로 유지돼야 염증과 암세포가 자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짜 음식과 백색 음식들을 먹고 많은 스트레스와 잘못된 생활 습관들로 인해 인체가 산성화되고 염증과 암세포가 자라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기 암과 4기 말기 암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암 하면은 그냥 암세포들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말기 암에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암세포 줄기가 생긴 것입니다. 이 암세포 줄기는 그냥 암세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본래 세포는 스스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세포가 있던 자리에서 이탈이 되면 그 세포는 죽습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아노이키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암세포가 줄기가 만들어지면 소멸하지 않고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암 1, 2기에서는 이 줄기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이고 4기 말기 암은 암세포 줄기가 깨어나고 자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암세포의 증식 속도는 어마무시하게 빨라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때부터 항암제가 암세포의 증식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즘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또 신약이 개발되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치료 세계 권위의 김의신 박사님께서 그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시기 100명의 암 환자에게 항암제를 투여했을 때 그 항암제가 드는 환자는 30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항암제로 치료할 확률이 30% 안팎이라는 말입니다. 암이 재발한 환자에게는 10%, 신약은 치료할 확률이 1%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100명 중 1명만이 신약이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항암제가 잘 된다고 해서 그 항암제가 언제까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의사 선생님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암세포가 항암제에 내성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론은 산성화된 몸, 즉 염증 환경이 된 몸을 빠르게 개선을 했을 때 말기암 환자라고 할지라도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안 좋은 걸 안 먹고 생활습관도 바꾸고 스트레스도 덜 받고 몸이 다시 알칼리화 되는데 필요한 음식만 드셔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암 환자분은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본인이 공부하고 실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엄마에게 해드렸던 것처럼 저처럼 가족 중에 한 분이 중심이 되어서 제대로 공부하시고 환자분을 케어하셔야 합니다. 암 환자의 가족으로서 심적으로, 체력적으로 많이 힘드실 거 잘 압니다. 또한 삶의 터전으로 나가셔야 할 것이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암 환자 본인 스스로 따라주지 않는 몸을 이끌고 긍정적이고 굳은 의지로 실천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암 환자분은 염증 체질로 변한 몸을 바꿔 말해서 암세포가 자라기 정말 좋은 환경이 된 몸을 다시 되돌리셔야 합니다. 암은 이래서 만성질환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당뇨 고혈압도 평생 관리해야 하듯이 암 환자분들, 암을 완전 관해하신 분들도 평생 관리하셔야 합니다.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런던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은 어떤 일이 무의식적으로 습관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66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작심삼일에 그치지 않고 2달 이상 꾸준히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꾸준함은 운명을 바꿉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난번에 다루지 못했던 제 엄마가 저녁 식사를 어떻게 잡수시고 어떠한 것들을 마시셨는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엄마도 여느 암 환자분처럼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음식도 제대로 삼키시지 못했다는 시간들도 있었다는 점 알아주시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